새벽 5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거실 한켠에서 들려오는 다리미 소리가 고요를 깨웁니다. 80살 김병훈 할아버지는 오늘도 거실 불을 켜고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을 몇 번이고 펴가며 아내의 옷을 다립니다. 창가에 놓인 다리미대 위에는 오늘 아내가 입을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 아내가 가장 아끼던 옷입니다. 여보, 오늘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으세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옷이에요. 대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할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3년 전부터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온 이 아침 다림질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름진 옷 위로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이거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고 좋아했는데. 옷을 다리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1968년 서울대학교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처음 마주친 그날이 떠오릅니다. 하얀 가운 차림의 25살 간호사와 설렘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던 시절,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복도를 지나며 그녀를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한 달을 고민하고서야 용기를 내어 건넨 말이었죠.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첫 마디에 수줍게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이 마신 병원 구내식당의 커피, 퇴근 후 몰래 데이트했던 병원 뒤 공원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연애 시절 새벽 근무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던 그녀에게 내가 다려줄게요. 하고 말했던 게 이 아침 다림질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옷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녀는 늘 고마워요, 여보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늘 단정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구겨진 옷은 입지 않았죠. 야근이 잦은 남편 대신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됐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도우미 아주머니께 맡기세요, 아버지. 큰딸 미연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이건 내 일이야. 너희 어머니 옷은 내가 다려야 해.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이 아파도 아내의 옷에서 주름을 펴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림질하는 동안만큼은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린 옷을 건네려는데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시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하던 장난이라 생각했죠. 여보, 나잖아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그저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30년 연기하지 않았던 아침 다림질을 이제는 의사 선생님의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다리며 눈물을 훔치던 날들도 있었죠. 여보 아니 선생님. 아내는 이제 매일 아침 조심스레 말을 고르며 인사를 합니다. 제 남편은 어디 계신가요? 눈앞에 있는 제가 남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때마다 더 혼란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며 이제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갑자기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 중환자실 당직이에요. 빨리 가봐야 해요. 치매가 찾아오기 전 30년간 일했던 병원을 아직도 기억하나 봅니다. 그런 날이면 할아버지는 더욱 정성스레 옷을 다립니다. 간호사 시절 입었던 흰 가운처럼 주름 하나 없이 다린 옷을 건네면 아내는 늘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다리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일기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다리미를 잊었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추억도 이 사랑도. 지난달 미연이의 결혼식 날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레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아내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에 도착해서 신부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쁜 신부님이네요. 축하드려요.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죠. 미연이가 엄마 하고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내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따뜻하게 웃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아침 일찍 다려놓은 한복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참 세심하시네요. 한복 다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예요. 옷고름부터 시작해서 치마주름 잡는 법까지. 요양원으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쳤습니다. 영숙 씨가 날 잊어도 이 다림질만은 잊지 않았으면 해요. 나와의 기억은 잃어도 좋으니 이 작은 행복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심지어 미연이조차도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다림질한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아내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작은 기적이에요. 매일 아침 옷이 이 다리미가 만드는 기적이죠. 비록 영숙 씨는 날 알아보지 못해도 이 달인 옷만큼은 알아봐요. 그걸로 충분해요. 얼마 전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바래진 사진 속에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도 제가 직접 다렸어요. 구겨질까봐 밤새 다리미를 들고 있었죠.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의 옷을 다리는 일이 사랑의 표현이 된 것은 어제는 꿈에서 영숙 씨를 만났어요. 아침 다림질을 하며 할아버지가 미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날 보자마자 여보하고 부르더군요. 예전처럼 내 이름도 기억하고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기억하고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라도 아내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지난 추석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다림질한 한복을 입은 아내가 문득 이 옷 누가 다려주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려주시는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요 라고 답하자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분 제 남편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아내의 희미한 기억 속에 자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미연이는 아빠의 이 작은 의식을 몰래 영상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엄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도 이 사랑의 증거는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리미를 들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내의 옷을 다리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말처럼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은 치매라는 병까지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이 작은 다림질만큼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옷이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작은 다리미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사랑 노래처럼 아름답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이 아침 다림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비록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매일 아침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습관은 남는다. 80세 김병훈 할아버지의 아침은 오늘도 다리미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